아버지. 아버지. 작은 시골 마을의 새벽 공기는 유독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박복자 할머니의 낡은 손수레가 삐걱거리며 흘길을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올해로 78 할머니의 하루는 동이 트기 한참 전인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걸은 적 없는 할머니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죠. 손수레에는 낡은 담요 한 장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온병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자리한 남편 김영호 씨의 묘 앞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봉분 주위의 잡초를 몇 가닥 뽑아내고는 보온병을 열어 뜨거운 커피를 작은 잔에 따랐습니다. 구수한 커피 향이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커피를 봉분 앞쪽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마치 잠든 남편을 깨우듯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담요를 깔고 남편의 묘 옆에 나란히 몸을 누였습니다. 차가운 흙의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남편의 온기가 옆에서 느껴지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동이 터오를 때까지 한두 시간 남짓 쪽잠을 잤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은 지난 30년간 마을 사람들의 끊이지 않는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이른 새벽 밭일을 나가던 사람들은 묘지 옆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며 혀를 차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저 노인네 또 저러고 있네. 죽은 영감 못 잊어서 아주 정신을 놨어. 그러게 말이야. 자식도 짠하지. 저러는 거 보면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 수군거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복자 할머니는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묵묵히 자신의 새벽 의식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찬바람과 함께 할머니의 유일한 아들 김선우 씨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는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크게 실패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로 낙향한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집은 낯설고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선우는 처음에는 헛소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지켜본 결과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매일 새벽마다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그 옆에 눕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아무리 크다 한들 산 사람이 죽은 사람 곁에서 잠을 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온 동네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우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 모르세요? 복자 할머니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릴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30년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저도 이제 다 잃고 내려와서 힘든데
어머니까지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그제야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펜주름 사이로 슬픈 눈빛이 흘렀습니다. 이건 네 아비랑 나랑 한 약속이다. 약속이요? 도대체 무슨 약속인데요? 죽은 사람이랑 한 약속이 뭐가 중요하다고. 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게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마치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고 깊은 대화의 단절은 모자 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선우는 어떻게든 어머니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에게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며칠 후 선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 어김없이 어머니가 낡은 손수레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우는 조용히 그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작은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선우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긋지긋한 행동을 끝내게 만들겠다. 하지만 그날 새벽 선우는 평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그가 목격하게 될 광경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뒤흔들고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대한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묘지를 향하는 어머니의 발걸음 뒤로 운명의 시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은 걷잡을 수 없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2부 시작. 어머니의 한마디에 묘지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비와의 약속이다. 라는 말의 무게를 선우는 그때까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도 복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남편의 묘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던 선우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가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앙상한 손으로 꽁꽁 얼어붙은 묘지 옆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놀란 선우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가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말리려는 순간 무언가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손끝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것을 끌어올렸습니다. 비닐에 겹겹이 쌓여 흙투성이가 된 낡은 양철 상자였습니다. 선우는 멍하니 서서 그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선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선우는 마지못해 통장을 받아들고는
그 안에 글씨를 확인하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의 주인은 바로 김선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날짜로 시작된 입금 내역은 삐뚤빼뚤한 아버지의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의 결혼 자금을 위해 아버지가 비밀리에 푼돈을 모아 마련해둔 돈이었습니다. 선우는 그제야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막노동을 마치고 돌아와 고된 몸으로도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복자 할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가는 바람에 니한테 이 말을 미처 못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종 직전에 내 손을 잡고 말하더구나. 선우 장가갈 때 보태주라고. 혹시라도 그놈이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그때 꼭 전해주라고. 자기가 매일 새벽마다 나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 값이라고 생각하라고. 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졌습니다. 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은 단순히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명분 삼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을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위대한 약속이자 숭고한 모정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차가운 땅에 누웠던 것은 혹시라도 누군가 이 비밀을 눈치채고 돈을 훔쳐갈까봐 온몸으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선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아들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속도 모르고 창피하다며 원망하고 상처 줬던 지난 날들이 후회와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갈등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어머니를 원망하던 아들의 마음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은 부끄러운 편견에 불과했습니다. 복자 할머니는 우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약속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멀리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여명은 마치 모든 진실을 지켜본 남편이 아내와 아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이제 이 가족에게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3부 시작.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 순간, 김영호 씨의 묘 앞에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 앞에서 오열하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머니만이 존재했습니다. 3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박복자 할머니의 마음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아들 김선우의 마음이 새벽 여명 속에서 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선우는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해드렸는데.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비의 유언이었어. 네가 정말 힘들 때까지는 알리지 말라고. 괜한 기대로 네 앞길을 막을까봐 그랬던 게지. 아비의 마음은 다 그런 것이란다.
그제야 선우는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남겨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길 바라셨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번듯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대신 가장 먼저 어머니를 위해 작은 집을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는 마을 어귀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한 땀으로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우의 국밥집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의 정성 가득한 국밥 맛도 일품이었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그의 효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어머니라며 칭송하고 국밥집을 찾아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선우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것과 똑같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의 묘에 뜨거운 커피를 정성껏 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옆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자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다. 네 아비도 하늘에서 기뻐할 게다. 선우는 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비로소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복자 할머니의 30년간의 새벽은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을 지켜낸 숭고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아들 김선우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시간을 넘어 세대를 이어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